여러분들 다들 주식에 관심 많으시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내 나이에 맞는 일자리는 없고 바쁜 직장 생활로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몸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나도 한번 제대로 투자를 해보고 싶어도 주식 용어들이 많이 어렵죠. 이 어려운 용어나 개념들이 언제, 왜 탄생했는지 알고 나면 아마 주식시장이 이해하는 눈도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가 탄생한 배경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기원은 17세기경 네덜란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00년대 초 바람과 운하의 도시 암스테르담. 이때 유럽은 막 대항해 시대에 접어들었고 바다를 제패하면 돈이 쏟아지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은 인도, 동남아, 중국 등과 같은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죠. 하지만 네덜란드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스페인과 같은 강대국들은 왕실이나 상류층으로부터 재정을 조달받아 무역에 나섰지만 네덜란드는 그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당시 배 한 척을 띄워서 향신료 무역을 하려면 자그마치 몇 년이 걸리고 배가 돌아오는 중 침몰을 하거나 아니면 해적에게 약탈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네덜란드는 부족한 자금을 국민에게 투자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매일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넣긴 했는데 배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동인도 주식회사. 세계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자 세계 최초의 상장 기업. 동인도 주식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여러 항해에 나눠서 투자해드려요. 리스크 분산을 한다 라는 개념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여기서 국민들에게 투자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발생합니다. 바로 수익 배분이었죠.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전자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아 수익금을 사람의 손으로 나눠줘야 했는데요. 투자자들의 수가 적을 땐 괜찮았으나 투자자의 수가 많아지면 수익 배분 자체가 불가능했던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해준 게 주식이었습니다. 회사 지분을 나눠서 투자자들에게 판다. 그걸 증서로 주니까 투자자들은 주권이 생기게 됐죠. 이게 바로 최초의 주식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 후 주식이 인기를 끌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주식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1602년 설립되었고 초창기 암스테르담 거래소는 동인도 주식회사 한 종목만 거래가 가능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곳은 그냥 거래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금융기술의 원형, 공매도, 옵션 거래, 레버리지, 선물 거래, 담보대출까지 다 가능했습니다. 야, 이거 400년 전인데 놀랍지 않나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주가 조작도 했습니다. 동인도배가 침몰했대 하고 주식이 떨어지면 몰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1600년대부터 작전 세력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암스테르담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며 동인도 주식회사를 통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 역시 여유 자금이 늘어났고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돈맛을 본 소민들은 이제 주식이 아니라 기묘한 것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금도 은도 아닌 꽃. 그렇습니다. 튤립에 열광하기 시작했죠. 이 작은 꽃이 결국 전쟁과 같은 인류 최초의 금융버블을 발생시켜 혼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치명적인 광기의 역사, 튤립 전쟁. 처음 네덜란드에 들어온 튤립은 귀족과 상류층의 정원에서만 볼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 독특한 색과 무늬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죠. 점차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튤립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돈이 되는 자산이라는 사실을요. 튤립 한 송이에 집 한 채 값이 오르내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비쌌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공포심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이 미쳐 달려드는 투기의 광풍으로 변해갔죠.
튤립은 이제 귀족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농부, 상인, 심지어 하인까지 빚을 내서 구근을 사가면서 튤립 구근은 화폐처럼 거래가 되었고 아직 피지도 않은 꽃조차 종이에 적혀 약속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튤립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오직 그 가격이 내일 얼마나 오를지만 바라보며 탐욕과 기대 그리고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죠. 그러나 그 무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작전 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튤립의 가격을 끌어올린 건 단순한 수요와 공급이 아니었죠. 튤립은 오늘날의 주식 종목처럼 호가창에 오른 상품이었고 특히 희귀 무늬가 들어간 튤립 구근은 지금의 주식시장의 대장주처럼 수천 % 급등을 기록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작전 세력이라 부르는 자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일부러 희귀 구근을 대량 매집했습니다. 가격을 올려놓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이번에 오르는 건 이 품종이다. 지금 사두면 1년 안에 귀족이 된다. 군중들은 열광했고 모두 부자가 될 것이라 믿었죠. 이 모습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지금의 주식시장, 코스닥의 작전주, 테마주와 다르지 않죠. 물량을 모은 세력들은 소문을 흘리고 전문가들을 가장한 목소리를 통해 곧 대박난다 신호를 심어 넣습니다. 그렇게 튤립 가격은 끝도 없이 오르는 듯 보였지만 그 행복한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죠. 1637년 2월 튤립 경매장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이 가격에는 더 이상 못 사겠다. 그 순간 거래는 멈췄고 세력은 더 이상 가격을 끌어올리기에는 튤립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걸 판단해 물량을 시장에 쏟아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튤립 한 송이는 그저 평범한 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지고 말았죠. 이 이야기가 400년 전의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식시장과 코인판, 부동산 시장에도 되풀이되고 있어요. 튤립 전쟁은 끝났지만 투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냉정한 눈으로 시장을 읽어낼 수 없다면 당신은 세력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400년 전 단순한 소문과 가격만으로 투자자들은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면 현재 주식상은 세력의 흐름을 읽어내기 좋은 캔들과 거래량, 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캔들은 추세 예측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캔들은 눈에 보이는 그림자이지만 거래량과 호가는 그 그림의 심장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양봉은 허상일 뿐이고 호가가 비어있는 캔들은 언제든 무너질 성벽과 같죠. 진짜 힘은 봉의 모양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돈의 흐름에 있어 거래량과 호가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세력의 의도와 시장의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도와 숨겨진 진실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놓으세요.